최근에 설 선물로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수타 반죽처럼 하얀 덩어리를 늘리고 합치기를 반복한 후에 가래떡 뽑듯이 쭉 뽑아주면 달콤함에 반하게 되는 전통 간식 엿입니다. 요즘 한과 공장만큼이나 바쁘게 돌아간다는데요. 이거는 콩가루고요. 엿이 붙지 않게 붙으면서 고소한 맛이 있어요. 3대째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데요. 여기는 다 수작업으로만 하고 있어요. 엿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장까지 다 수작업이에요. 열과 습기에 약해 딱 겨울 3달 동안만 만들 수 있다는 엿. 먼저 주 재료인 쌀을 고두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 5시간 정도예요. 불린 쌀 50kg을 넣은 시루를 가마솥 위에 올린 후에 천으로 꽁꽁 동여매 줍니다. 최대한 수증기가 덜 새게 만들기 위해서요. 수증기가 새불면은 고두밥이 잘 안 쪄지잖아요. 부모님께 배운 방식 그대로 동생과 엿을 만들고 있는 고강석 씨. 한두가 나무 젓갈 갖고 와라. 예. 수작업이 많다 보니 동생이 없이는 작업이 안 될 정도인데요. 와, 장작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이 뗀 겁니다 이게. 화력이 뛰어난 소나무 장작만 고집해서 사용하는데요. 양이 많아 저장해 놓고 씁니다. 1년에 보통 한 60톤 정도 씁니다. 항상 거의 100톤 정도는 준비를 합니다 미리. 고두밥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30분. 그 사이에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단맛을 내주는 핵심 재료, 엿기름입니다. 직접 기릅니다 저희가. 예. 시중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직접 길러야 믿을 수가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쌀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엿기름이거든요. 고두밥이 완성될 때에 맞춰 엿기름을 따뜻한 물에 넣어줍니다. 때마침 완성된 고두밥. 물기 없이 잘 쪄진 것 같은데요. 예뻐 익었어? 잘 익었어. 네 좋아. 엿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고두밥과 엿기름물을 섞어서 식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여러 번에 나눠서 넣어줘야 합니다. 4번에 붙여 들어가요. 지금 2번째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다 안 넣고요? 예, 아유 그 차근차근 온도를 맞춰가면서 올라가요. 그대로 놔두면 붙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이게 엿기름하고 쌀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쌀 50kg에 엿기름 한 3kg 정도 들거든요. 고두밥과 엿기름물을 넣고 섞을 때마다 온도를 체크해서 적는 동생 환석 씨. 쉬지도 않고 섞는 작업에 집중하는데요. 항화 과정에 온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이 너무 차게 안 쳐지면은 신과일처럼 신맛이 강하고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은 엿기름 익어버리면 당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도가 이제 없고 당도가 통 온도가 지금 62도에서 63도 63도 지금.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만들 때마다 온도를 체크해서 똑같은 맛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담요. 당화통에 지금 보온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전통 방식이에요. 옛날 어머니들 하던 방식 그대로.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 맛있는 식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담요 5개를 덮어 보온성을 높입니다.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깊은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식혜를 만들어서 번갈아가며 엿을 만드는데요. 지금 사용할 식혜는 오늘 새벽에 만든 것입니다. 10시간 지나고 나오면 식혜입니다. 이제 이게 개봉하겠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는 작업. 하지만 변함없는 맛을 위해서 겨울 3달 동안은 매일 이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식혜는 3배 주머니에 넣어 짜줍니다. 지금 식혜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식혜물이에요 지금. 강화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잘 안 짜집니다 이게. 이게 이제 가마솥으로 가서 이제 끓일 겁니다 이제. 밥알과 분리한 식혜를 가마솥에 넣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엿을 만들 차례. 색깔이 뽀얀 게 사골 국물 같은데요?
고기는 사골국물같이 완전 진국같이 생겼잖아요. 식혜를 삼배 주머니에 넣어 짜내는 작업만 1시간째. 전통을 잇는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유압부에다가 손으로 짜봐야 이게 식혜가 당화가 잘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의 감각으로. 이게 당화가 안 되면은 이게 안 짜지고 막 미끌려 이게. 체중을 팔과 손목에 실어주는데요. 반복해서 작업하다 보면 통증이 끊이질 않습니다. 엘로병도 오고 팔목도 안 좋고 손 쪽 관절도 오고 그렇죠.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연 만들기. 그래서 모든 과정은 분업화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손발이 안 맞으면 못 해먹는 거예요. 혼자는 못 오고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지 분업화 되었다고 봐야죠. 식혜를 가마솥에 넣어 천천히 졸여주는데 이때 국자로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3시간에서 3시간 반 동안 하는데요. 2시간 반 이후부터는 또 주걱으로, 나무 주걱으로 눌치 말게 또 다 밑에까지 저어줘야 돼요. 아궁이 속 장작불까지 조절해가며 1시간 반 동안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리곤 졸여진 식혜를 국자로 떠서 떨어지는 방울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농축대에서 떨어지는 이 방울을 보고 나무를 더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더 넣어야 됩니다. 졸여진 식혜 방울을 보고 알 수 있는 진행 상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시간이 되자 끓어오르던 거품이 서서히 잠잠해집니다. 이제부턴 눌어붙지 않게 저어줘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농축이 되면은 그 남은 수스로만 은은하게 진득하니 오래 가는 거죠. 불이 싸불면은 엿이 타붙는다. 곰탕 국물 같던 식혜가 점점 짙은 갈색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2시간 한 3, 40분 뗐을 때 지금 현재가 지금 조청입니다. 지금 여기서 좀 더 이제 한 3, 40분 더 가면 이제 강엿이 되죠. 엿을 먹을 땐 미처 몰랐던 사실. 정성으로 식혜를 만들어 다시 2시간의 시간을 거쳐야 완성되는 조청. 그리고 갱엿이 될 때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요즘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는데요. 구정 때 저희들 설 대목 때가 제일 바쁘죠.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은 택배 나가고 손님들 찾아오시고 그러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참 그때는 참 뭐 한두 시간도 못 잘 때도 허다원이 많죠. 43년째 이 일을 해오다 보니 형 강석 씨도 팔에 통증을 달고 사는데요. 몸 고생을 좀 많이 하죠. 그래도 좋아서 하는데 어쩔 것입니까? 지키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일을 고달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가마솥 앞을 떠나지 못한 지 2시간 30분이 넘었는데 갱년이 됐을까요? 네, 제대로 되죠. 이게 엿발 섰다는 겁니다. 얼른 불 빼라. 네, 빼고 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숯을 옮기고 불을 끄기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아, 불을 바로 꺼야 돼요? 솥단지가 열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지나버리면은 땀 농도가 개져버리니까 깜깜해서 엿을 못 먹습니다. 순간 불을 딱 죽여야 됩니다. 이게 뜨거운 열기를 잡아줘야 돼요. 햅쌀을 쪄서 식혜로 만든 후에 은근한 불에서 저어가며 졸인 갱엿.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 50kg 가량인데요. 또 색 좋다. 엿을 뽑아내기엔 부족한 양.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갱엿을 이만큼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금방 얼렁뚱땅 그냥 나오는 엿이 아니라요. 그냥 몸고생해서 나오는 시간이 지나야 돼 나오는 음식입니다. 모두가 잠든 12시. 형제가 낮에 만든 식혜로 다시 갱엿을 만듭니다. 젓는 작업에 앞서 이번엔 손목에 압박 붕대를 착용하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저어줘야 되니까요.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거 직업병이죠, 직업병. 그래도 이렇게
압박붕대라도 하고 나면은 좀 편해요. 갱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자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제 지금 퍼놓은 감let이잖아요. 고생해서 만든 갱년을 깨버리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 좀 이따가 저 오전 작업할 때게요. 같이 넣어서 작업을 양을 좀 늘리려고요. 새벽부터 만든 갱년이 완성됐습니다. 넣어라. 바로 어제 만든 갱년을 넣어줍니다. 딱딱하게 굳은 갱년을 빨리 녹이기 위해 잘게 부쉈지만 양이 많다 보니 힘이 붙이는데요. 이거 힘듭니다. 힘들어. 제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이때가 지금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 껍데기 땡길 정도니까요. 허리를 구부린 채 갱년을 하나로 섞어주는데 고도의 집중력과 함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체력 소모가 심해서 20분만 해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겨울에도 작업도 고달프고 힘드니까 땀나요. 땀. 한겨울에도요? 예, 아무리 영하도 땀날 때가 많아요. 고생 끝에 갱년 약 100kg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하나에 몇 킬로 정도 하는 거예요? 한 12~13kg 정도예요. 갱년을 엿가락으로 뽑기 전에 비닐로 덮고 그 위에 이불까지 덮어주는데요. 식지 말라고요. 따뜻하더니 이제 모셔놓습니다. 힘든 작업을 마치고 잠시 숨 돌리는 시간. 동생 환석 씨가 간식을 준비합니다. 저기 부엌에 불 뗄 때 이걸 앞에다 이렇게 놔두면 이게 잘 익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아침 해결하는 거죠. 가래떡을 더 맛있게 먹는 형제만의 비법. 아궁이 앞에서 천천히 굽는 것인데요. 한드가 이거 떡 하나 먹고 해라. 저쪽에다 한번 찍어서 먹어봐라. 맛있게 구웠다. 뜨거운 게 장갑 찍어 먹어야지. 딱 출출한 시간. 노릇하게 잘 구워진 가래떡에 직접 만든 조청을 찍어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겉은 바삭거리고 속은 촉촉해가지고 조청까지 있으니까 더 맛있어요. 새벽 5시. 다른 작업자가 출근하자 드디어 시작된 전통 연 만들기. 먼저 적당한 크기로 떼어낸 갱년에 참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이어서 2명의 작업자가 갱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요. 하얘지더라 잡아당겨요. 계속 잡아당기니까 하얘지잖아요. 늘리고 합치기를 80번에서 90번 정도 반복하면 갈색이었던 갱년이 어느새 하얀색을 띱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과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했다가 삼각형으로 붙였다가 일차로 했다가 삼각형으로 붙였다. 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하면 공기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공기층을 엿 안에 가둬두는 역할을 이 수증기가 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이렇게 엿이 달라붙게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 수증기 없어버리면 엿이 이렇게 뭐랄까요, 면발 빼듯이 갈라져요. 이렇게. 전통 엿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기 구멍. 식감도 뛰어난데요. 이런 공기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맛은 똑같은데요. 식감이 틀려가지고 뭐라 깡깡하다 그럴까. 그런데 이제 이거 비스켓 같이 바삭거리죠. 20번가량 늘렸다 합쳤다를 반복해서 엿 안에 공기층이 만들어지면 지체 없이 옆방으로 전달해 줍니다. 공기층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거 놔두면 넓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납작하게 되기 전에 이걸 더 훑어줘요. 엿 안에 공기층이 살아있는 상태로 재빠르게 가위로 잘라주면 비로소 고소하고 바삭한 전통 엿이 완성됩니다. 온도에 민감한 엿이 녹아내리지 않게 한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고 냉골에서 일해야 하는 작업자.
와요. 보세요. 이제 옷을 네다섯 개 입은다니까요. 양말을 세 네 켤레 끼어 계셔. 밤 12시에 시작해서 날이 새도록 전통 옅을 만드는 형제. 이 시기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다는데요. 지금 눈이 좀 졸리신 것 같아요. 예, 잠이 오죠. 잠이 겁나게 내려오더라. 눈은 잠은데 몸은 습관적으로 움직여진다니까요. 따라서 일어니라고 같이. 전통 간식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엿을 만드는 작업자들. 그 노력으로 깊고 진한 달콤함이 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통 방식으로 엿을 만들다 보니까요. 온몸 고달프고 힘들어도 소비자분들께서 맛있다고 이렇게 찾으시고 저기 했을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일할 힘이 나죠.